저는 진짜 2주 동안은 속된 표현으로 진짜 정신이 나갔었어요. 너무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님들은 밀려드는데 남는 거는 없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항상 발자님 보면 제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게 없어요. 우선 간단하게 여기 매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가맹 1호잖아요. 여긴 광화문이고 정말 뭔 모르고 시작했는데 제일 오피스 상권에 회사원들을 상대로 하는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단점은 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사실 저는 좀 만족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오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울기도 했고 제가 본사 직원들 분들에게 막 부르르 떨면서 화도 내기도 했고 이런 게 같이 성장했던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본사한테 굉장한 애착은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 매장이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 가맹도 안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어느 날 문득 가맹을 혹시 할 수 있냐고 이제 본사로 찾아오셔가지고 집이 분당에 거주하고 계셔가지고 분당에 이제 본죽 자리를 계약하시겠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되게 그래도 여의도에 있는 파란만장 매장을 보고 되게 좋게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그 감사함에 그 다음날 바로 분당에 가서 본죽 자리를 딱 봤어요. 보는 순간 이건 돈 까먹기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혹시 직영점 그 넓히고 있는 과정이면 본사에서 다음 매장 할 자리를 나한테 추천해주면 어떻겠냐. 그때가 한창 코로나 때여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려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월세가 700이라서 힘드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번 얘기라도 해줘. 그래서 제가 이 광화문 매장을 8개월 정도 계속 공실 상태로 이제 있었던 거였고 그때 당시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구도 접근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자리가 원래 권리금도 굉장히 비싸고 좋은 자리라는 걸 딱 보자마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 이 월세를 하시겠다고 바로 결정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부동산 계약부터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 한겨울에 오픈해서 웨이팅 걸리면서 진짜 엉망진창으로 막 오픈했던 기억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저희 직영점들 정도의 매출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이제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거의 여의도점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매출 수준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좀 놀라긴 했었어요. 여기 광화문에 이 정도 투자를 하면서 결정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이제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또 오픈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초반에. 진짜 힘들었죠. 네. 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한번 좀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파란만장 브랜드 운영하시면서. 파란만장은 솔직히 저보다는 남편이 먼저 여의도에 가서 보고 맛과 가성비 그때도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는데 저는 점주의 입장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으로 가격도 싸고 맛도 좋고 그리고 개인 카페처럼 예쁘고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문의를 드렸잖아요. 너무나 본부장님이 시큰둥하시면서 니들이 하겠니? 라는 표정으로. 근데 이제 여기도 본부장님이 직접 직영 자리로 보셨던 자리인데 사실 부담스러웠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월세, 이 거리인데 사실은 저는 제가 혼자 했으면 못했겠죠. 근데 남편이 이제 이런 여기 상권을 대해서 조금 아니까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사무실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전에 저희가 항상 카페에 대한 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알아는 보고 있었어요. 다른 브랜드도 알아보고 있었고 보셨다고. 맞아요. 하려고 했죠, 맨 처음에는. 근데 제 입장은 제가 별로 맛이 이렇게 막 탐탁치 않고 너무 괜찮다라는 느낌이 없는데 제가 손님들한테 팔고 싶진 않았어요. 그때 마음에는. 지금은 사실 조금씩 뭐 새롭게 다가오는 해보니까 아닌 부분도 있고 제가 시행착오를 했지만 그때는 난 가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파란만장을 받고 너무 예뻤고 여자들이 보기에 내가 이런 카페 하나 가지고 우아하게 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1호 가맹이다 보니까 쉽게 저한테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니들이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신 자리가 이 자리가 직영을 할 만큼의 그리고 저도 들었고
제가 보는 눈보다는 본부장님이 본 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들어왔던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걱정이 됐던 건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에 와서 제가 저 벤치에 앉아가지고 여기 유동인구를 얼마나 살펴봤는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겨울이거든. 한겨울에 진짜 하나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남편한테 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다. 코로나가 그때 조금 이제 잠잠해지려고 할 때 만약에 이런 창업을 하실 때 부부들이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의견이 다를 때 저는 좀 저보다는 사회생활을 했던 남편이 좀 더 파악은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이 본부장님을 좀 좋게 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나 뭐 이런 거를 솔직히 가봤을 때는 뭐 어디든 점주님이 원하시면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믿음이 좀 들 갔는데 본부장님 딱 거절하면서 거기 본죽집은 안 됩니다 막 이럴 때 저는 집이 분당이니까 사실은 분당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하자 하고 결정을 하고 저희는 사실은 운도 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하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했는데 한겨울에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줄을 서가지고 제가 멘붕이 올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제가 직원들을 다 오토로 세팅을 했는데도 제가 옆에서 뭘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울고 가장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제일 힘들어요. 지금도 제일 힘들어요. 몸이 직원- 힘든 것보다도 내가 직원들보다 뭔가 역할을 하지 모르죠. 못할 때 모르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갭에 뭐 힘든 거를 제가 본사 직원분들한테 많이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풀었죠, 그거를. 팩폭. 여기 앉아있는 저 친구한테 네, 풀었죠. 맞아요. 울기도 하고. 아니, 왜냐면 저희가 뭘 몰라가지고 직원한테 맡기면서 물류를 맡겼어요. 그 직원이 그러니까 그걸 다 제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한테 발주 넣어라 했을 때 진짜 저희 그 직원이 또 특징이 그냥 가득가득 세우는 거여가지고 그 물류비가 제가 나 이렇게 많이 손님들이 와고 드라마틱하게 남을 줄 알았는데 다 물류비로 들어가고 첫 달에 정말 2주 만에 계산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한 달 게 아니고 2주 거를 했기 때문에 첫 달은 마이너스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저 이렇게 고생하고 이랬는데 뭐냐고 해서 제가 바이저님한테 많이 울고 그래서 지금도 항상 바이저님 보면 제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게 없어요. 아니요. 진짜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한 번도 자영업을 안 해보고 장사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해본 분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숙함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이게 놀라움과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그냥 본사 직원한테 바이저님들한테 했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좋게 대해주시니까. 근데 이제 착해서 그러시긴 한데, 저는 진짜 2주 동안은, 속된 표현으로 진짜 정신이 나갔었어요. 너무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님들은 밀려드는데, 남는 거는 없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물류비 계산 처음이니까 책정 못했던 거, 고정비 들어가는 거 생각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가 이제 아니까 물류도 적당히 배분해서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만족스럽죠. 지금 이제 3년 정도, 4년 차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거의 반오토 형태로 운영하시잖아요. 거의 오토 운영. 그러니까 저희가 오토로 하다 보니까 직원 3분하고 이제 나머지 알바분까지 하면 주휴수당 때문에 조금 쪼개는 시간대 하다 보면 알바분이 8분이에요. 그럼 어디선가 빵꾸가 나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이제 들어가는 인간으로 있는 거여서 제가 나오는데 한동안은 또 사실은 안정권이어가지고 제가 안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할만하다. 근데 저는 오토로 모든 인건비나 생각하면서 오토로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와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제가 너무 멀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빼고는 지금은 좀 잘 돌아갈 때도 있고 막 엉망진창으로 직원들 막 한꺼번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 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제는 4년 차 돼서 어느 정도 메뉴나 본사하고의 그런 관계나 모든 걸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니까 제가 가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제가 그거는 되는데 아직도 직원이나 이 사람에 대한 풀은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창업을 많이 해본다고 해도
직원들,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가장 힘든 건 그건 그리고 사실이거든요. 이제 젊은 점주님들은 본인이 딱 시간에 여기에 상주해서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체감이 좀 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토로 해놓고 제가 비는 시간에 만약에 누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들어가게 이렇게 다 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갑자기 터지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순간 안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제 상식선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거에 조금 자유로우면 저는 지금은 그게 좀 자유로워진다면 만족하고 나름 좋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들 중에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건가요? 많이 트라이는 해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매니저를 따로 한번 뽑아도 봤어요. 맨 처음에는 있는 직원에서 매니저를 뽑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저는 좀 잘 안 됐고요. 그래서 매니저를 따로 공고를 해봤거든요. 월급도 높게 해서. 근데 제가 바로 일주일 만에 그걸 내렸던 이유가 지원하는 분들이 그냥 월급만 보고 그냥 정말 경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는 순간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진짜로 직원분으로 저기 같이 일을 해보다가 아 이 사람이 괜찮다 하는 분을 제가 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직원들 관계가 되게 좋은가 봐요. 지금 바뀐 지가 사실은 한 달 반 사이에 이제 두 분이 바뀌었고 그 전에 1년 한 2개월씩 하셨던 직원분들 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또 이렇게 좀 서스럼 없이 대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나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자영업을 처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저희 매장이 좀 힘든가 봐요. 그렇죠. 바쁘니까 워낙. 네, 그래서 그 직원이 저한테 팩폭을 하고 나갔는데 지금 토요일만 알바로 해주시기도 하는데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저희가 커피빈을 거기에 저희 알바분이 거기서 지금 알바를 하신대요. 예전에 했던 분이. 근데 그분들끼리 또 교류가 있나 봐요. 커피빈보다 우리가 힘들대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아 이게 오피스 상권이어가지고 몰려올 때 빨리 처리해 나가는 게 여자분들은 손목도 많이 다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힘들어요. 익숙해져서 내가 조금 이제 편안해진다 그러면 어김없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매장이 좋게 잘 운영이 되면 또 그런 반대급부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오래 일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누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일을 해주면 그게 가장 감사한 건데 1년 이상 일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심에만 사람이 몰아닥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오픈해서 보통 10시 정도에 벌써 그 매출이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심 러시 전에 벌써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매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노동 강도로 생각했을 때 로테이션 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일할 때 좀 노동 강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오피스 상권은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9시 반, 10시 정도 되면 그때부터 11시 반까지 한 2시간 정도는 사실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더 노동 강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면접 볼 때 무조건 다 얘기하거든요. 너무 힘들다. 다 힘들어서 못 견디고 나갈 때도 많으니 감수하고 할 수 있냐? 그럼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막상 한 6개월에서 넘어가는 시점 되면 얼굴이 이렇게 흑빛이 다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자주 바뀔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직원분도 한 분이 오래 계시더라도 직원이 3분이기 때문에 뭐 또 한 분이 나가면 또 그분 뽑아야 되고 막 자꾸 뽑아야 되는 게 저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제가 조금 임금을 더 지급을 하더라도 오래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막 그렇다고 제가 막 많이 주는 다른 데보다 아주 많이 주는 수는 없잖아요. 상황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또 못 견디고 나가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저의 제일 힘든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직원이 오래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점주님이 처음 창업하시는 거 치고서는 너무 잘 운영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이 매장을 보고 사람 한 잔에 대한 인식을 되게 좋게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오늘 본사에서 이제 교육받으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인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파란 만잔이 좋다고 말씀은
해주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저한테 이제 처음에 말씀 안 하시다가 다른 브랜드들을 다 비교를 해 보시고 광화문점도 몰래 한번 와서 보시고 한 다음에 파란만장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되게 이 매장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매장인 건 맞긴 하거든요. 매장이 4년 되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저희가 초반에 들어갔던 컨셉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부분들,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리 다 나무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다 화이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매장이 오래된 느낌이 좀 드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언니만 바꿔도 분위기는 완전 달라지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1호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신생으로 생기는 저기 매장에 가보면 너무 예뻐요. 시행착오였죠, 시행착오에. 왜냐면 가구들도 마찬가지고. 가구도 그렇고 그래서 바꾸고 싶은데 근데 이제 또 이게 장단점이 뭐냐면 바꿔라 본사에서 막 프레시를 했었으면 또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또 쓰면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안 바꿀 면도 있어요. 사실 점주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막 괜찮은데 좀 아껴서 저도 조금 이익을 더 남기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니까. 네네. 아니, 그러니까 무지 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네.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최근에 들어가는 매장처럼 했으면 여기가 이 정도 4년이든 5년 지난다고 해도 약간 빈티지 느낌이 나는 거지 지저분하게 그 보이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다 어느 정도 수정 보완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가구도 되게 다 지금 들어가는 건 튼튼한 가구들이네. 튼튼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분당에 미금점에 또 생겨가지고 네. 제가 가서 봤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분당에다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분당에 내면서 오토로 하기에는 사실은 분당도 엄청 저긴데 이렇게 저희처럼 월세도 엄청 비싼데 제가 여기처럼 막 이렇게 진짜 몰려드는 시간대에 오피스 상권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최적의 조건이 있으면 분당에다 하나 더 내고 싶은 게 저의 또 소망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매장은 여긴 지금 오피스 상권이잖아요. 다음 매장은 그 분당 지역에서도 주거 상권하고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서 좀 여유롭게 돌아가는 상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광교라든가 저희 매장 중에 이제 가라시장역점 정도가 오피스가 어느 정도 좀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좀 있어서 평수를 한 50평대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에도 훨씬 더 주말이 좀 더 바쁜 매장들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점심시간대 5명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2명 정도에서 돌아갈 수 있게 바쁜 시간에 1명 정도 아르바이트 쓰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저는 이제 이런 오피스 상권이 제가 일요일날 쉬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일주일에 꿀맛 같은 휴식이에요. 사실은 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항상 매장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하고 아예 문 닫았을 때하고 또 달라서 또 저도 한 번은 리플레시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조건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또 무슨 오피스하고 주거를 겸한 상권으로 들어가면 일주일 내내 제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젊은 점주님보다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체력적으로 사실 쉽지를 않아서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직원 관리하는 부분하고 제가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거리상 너무 멀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든 거 그거 위에는 사실 처음에 또 이렇게 여기 생기고 저희가 생기고 매장이 7개가 생겼어요. 이 옆으로 다. 처음에 생겼을 때 그래도 조금은 타격이 있을 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매출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원래가 겨울이 조금 비수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빼고는 그래도 아직도 또 조금 본사에서 계속 메뉴가 신메뉴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비 많이 오고 이러는 저번 달 그런 때보다는 또 다시 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4년 동안 뭐 크게 뭐 변동이 있거나 하지도 않고 겨울도 사실 크게 다른 데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양옆에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쪽에 바로 옆에가 할리스 이쪽이 투썸이었는데 둘 다 이제 폐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저가 커피들도 들어오고 스타벅스도 또 하나 들어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저희 양옆에 붙어 있는 매장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좀 더 그 자리에 또 커피가 들어오지 않고 그나마 식당들이 좀 들어와서 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스타벅스가 또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저가 커피들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싸면 회사원분들이 하루에 3-4잔씩 먹는데 비싼 데 가서 스타벅스는 워낙 쿠폰이나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가는데 옆에 그렇게는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음식점이 들어왔고 저가였어도 맨 처음에는 처음에는 오픈빨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현진이 뭐 매장 생길 때마다 본사에 말씀하셔가지고 와서 맛은 봤니? 여기는 뭐 이런 것도 파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거 없니? 맞아요. 근데 막 진짜 저가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맛들이 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게 얘네 너무 맛있다라고 이제 긴장하고 있으면 처음에 좀 매출이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또 원래로도 좀 올라오는 거 보면 또 저희 나름대로 잘 하고 있나 본사에서도 또 만들어주시는 음료들이 저는 사실은 제가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퀄리티가 있어요. 나름. 근데 제 점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쌌으면 좋겠는데 판매 음료가 좀 싼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또 그게 컨셉에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음료가 가격 대비 퀄리티가 있어서 저희 여기 또가 막 학생들 위주가 아니라 회사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또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 아메리카노를 2,500원 정도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메뉴들 같은 경우도 3,000원대부터 4,000원대, 5,000원대까지 이제 다양하게 가격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들에 비하면 저희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가 커피들 보면 다 1,500원, 1,200원, 뭐 1,900원, 2,000원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2,500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이 매장에서 막 앉아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가지고 바로 나갈 건데 500원이든 1,000원이든 싸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용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생겨도 처음에 이제 가서 사 먹는단 말이죠. 맛을 보고. 근데 그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이제 파란만장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그걸 보면 이제 저희도 사실 본사에서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브랜드를 알리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여기 매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잘 운영하시는 거 보면 점주님이 열심히 매장을 관리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일정 부분은 또 본사에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저는 다른 게 이제 일단은 커피가 주 음료니까 여기 모든 상권 자체가 이제 커피를 다 드시잖아요, 회사분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바이저님한테 막 너무 걱정돼가지고 라떼류가 너무 맛있는 H모 이렇게 저가가 왔어요. 저희 상권의 특이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다른 데는 오히려 저희보다 커피가 500원이 싸더라고요. 근데 저희 옆에 있는 그 브랜드에서 요 지점만 저희하고 맞췄어요. 그래서 2,500원으로 다 통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다 파란만전이 기준이 되나라고 제가 혼자 웃었거든요. 뿌듯해서. 그 브랜드는 2,000원에 팔아요. 근데 여기 지점만 2,500원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경쟁을 할 생각인가 보다. 근데 라떼는 정말 맛있어가지고 조금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저도 좀 타격이 있었어요. 글로 많이 가셔서 저도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 양 가서 라떼도 사오고 뭐 커피도 사왔는데 생각보다 커피는 우리가 나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커피는 다 저희로 유입이 다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잘 로스팅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래서 그런지 커피는 다 맛있다고 해주시는 게 일단 첫째 조건인 것 같아요. 커피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다른 사이드 음료도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커피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양하게 4가지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어쨌든 파란만장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퀄리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단가를 조금 더 올리면 수익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사실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걸 계속 지키고 점주인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생두 가격이 거의 다 2배, 3배씩 다 올랐잖아요. 그 본사에서 가맹점으로 납품을 할 때도 그 가격이 오른 금액이 안 올라서 저희가 올리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최대한 그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본사가 그 브랜드를 막 홍보하거나 이러지 못한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좀 채워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